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2월 21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의 마감 증시, 오늘 증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네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고요. 영상 말미에는 이번 주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일정이나 또는 관련 종목군들, 관심 종목군들 뭐가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03% 소폭 하락 마감이 되었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9% 소폭 상승하면서 양대 지수가 혼조 마감되는 하루였습니다. 수급에서는 거래소 시장 개인 홀로 순매수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각각 순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낸 하루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 홀로 순매도를 보인 가운데 개인과 기관들이 각각 순매수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국내 증시의 흐름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1%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사실 지난 주말 미 증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능성 때문에 또다시 크게 한번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 영향을 고스란히 우리나라 시초가 하락 흐름으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죠. 자, 근데 낙폭을 줄인 이유는 오늘 장중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중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장중 낙폭을 만회하고 전약 후 강의 흐름들로 마감되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약세 흐름들을 보였지만 오후에는 낙폭을 다 만회하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전약 후강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흐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어떤 강한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이전 저점을 지키는 상태에서 등락만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문제가 되는데 이전 저점을 지키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출현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건 그런 뉴스가 나와서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마다 지금 보시면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전반적인 시장의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출렁임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담아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봉이 4일 연속 출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매도와 매수의 싸움에서 매수가 전반적으로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저가 매수로 시장이 좀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이제 전쟁 위기감이 좀 사라지게 된다면 지수는 전반적으로 이런 쌍바닥의 그림을 그리고 반등 흐름들을 강하게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런 식으로 쌍바닥 그리고 상승 흐름들을 간다면 2800 후반대에서 2900포인트 정도까지는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건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 안 한다 그거를 분석해서 알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전 저점의 어떤 지지 여부만 계속해서 좀 확인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의 어떤 이탈만 없다면 코스피는 쌍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의 흐름 자체가 하락 흐름들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사실 시장의 주도주나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낙폭 과대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시장은 순환매 장세가 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 종목들, 쌍바닥 찍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추가적으로 더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850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점차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들의 악재가 시장이 좀 둔감하게 작용을 하면서 저는 이제 완만한 그런 이제 흐름 이후에 점진적인 좀 회복이나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코스닥도 역시나 850을 기점으로 쌍바닥 찍고 되돌려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점진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서는 전저점의 어떤 지지 여부만 계속해서 좀 확인하면서 순환매 장세를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업종별 동향 어떻게 흐름들이 나왔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뭐 특별하게 강하게 상승을 보인 업종을 좀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대신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 하루였어요. 뭐 강원랜드,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GKL이라든지 뭐 화장품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또는 외식 이런 부분들의 또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뭐 특별한 어떤 업종이 오늘 상승을 좀 주도했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종목별로 또는 테마별로 뭐 이렇게 이슈가 좀 되는 종목들이 강한 흐름들을 좀 보이는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어떤 종목들 많이 사고 팔았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카카오,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삼성 SDI, 하이트진로, 셀트리온 정도만 1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인 종목이고요. 그만큼 오늘 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강하게 산 종목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 하이브 그 다음에 선물인버스, 곧버스죠. 그 다음에 타이거 200, 두산중공업, LG생활건강 정도만 100억 이상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매도한 종목도 그렇게 뭐 많지도 또는 강하게 매도를 한 종목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인데요. 기관은 오늘 이제 곧버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하이브, DLENC, 카카오, 타이거 200, 하이트진로 정도만 1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네이버, LG화학, 포스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인버스, 그 다음에 KB금융 순으로 순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삼성전자를 특별히 좀 많이 매도한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군들에서 특별하게 뭐 매도를 많이 한 종목들은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기관들의 어떤 매매 동향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매수를 하지도 또는 강하게 매도를 하지도 않은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들은 SM 리오프닝 관련 또 수혜주가 되겠죠. SM을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또 많이 사들이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컴투스 시젠 순으로 매수의 강도가 강하게 좀 출현된 종목군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또 100억 이상 판 종목은 뭐 별로 없습니다. 뭐 하이로닉, 심텍, 이렌텍 정도로 매도 강도가 좀 강하게 나온 종목인데 매도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은 오늘 JYP 엔터, YG 엔터 관련주들을 100억 이상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위메이드와 바이오, FDNC, 컴투스, 동진세미케렘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이제 매도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또 크지는 않았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뭐 강하게 산 종목을 보라고 한다면 뭐 코스닥 쪽에서는 좀 엔터 관련주들을 외인들 기관들이 좀 많이 샀고 그 밖의 종목들은 강하게 뭐 매수를 하지도 또는 강하게 매도를 하지도 않은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뭐가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죠. 한네트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이 디지털 화폐 행정명령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뭐 프리엠스라든지 KCT 이런 종목들이 장중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리오프닝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들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오늘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뭐 GKL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강원랜드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또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도 좀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전거 관련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소식 때문에 오늘 삼천리 자전거가
엔터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또 보이는 모습이었고, 또 알톤 스포츠나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또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 관련주들 강세 흐름들을 보였죠. JYP 엔터가 7% 넘는 상승, SM 그리고 또 하나가 YG 엔터. 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제 국내 방역 수칙이 점차 완화되면서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 오프라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엔터주들의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일정 또는 관련 종목군들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또 살펴보게 되면, 자, 이번 주 일정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22일 날 NFT 메타 코리아 2022 코리아 CEO 서밋이 개최가 됩니다. 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도 NFT 관련주들 또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유심히 또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이슈 속에서 관련 종목군들의 또 순환매가 좀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한번 쭉 봤는데요. 아직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차트가 그렇게 이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NFT 관련주들 쪽에서는 자리가 괜찮은 게 몇 개 있어서 NFT 관련주들 한번 좀 보게 되면,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현재 고점 대비 9% 빠졌습니다. 낙폭 과대죠. 그리고 지금 이전 저점을 기점으로 쌍바닥을 찍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동시에 이제 21선 위로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낙폭 과대 쌍바닥 21선 위로 올라서서 안착된 종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환매장에서 종목들이 한 번씩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일 텐데, 패턴적으로는 21선 위로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뉴스가 붙으면 강하게 또 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코리아 CEO 서밋 22일 날 개최가 되고, NFT 관련주들을 한번 본다면 갤럭시아 머니트리 현 시점에서 21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손절가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전 저점에 이탈만 없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게 놓고 보더라도요, 이 자리가 이전에 굉장히 강한 저항대였고, 돌파 이후에 지금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지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뜨리고 빠질 자리는 아니겠죠. 이 자리에서는 하락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되돌림 흐름들을 통해서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이번 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환매 한번 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갤럭시와 SM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쪽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고, 낙폭 과대 종목이고, 현재 바닥을 한번 찍고 들고 눌렀다 돌리면서 쌍바닥 자리가 되겠고요. 21선 위로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치 21선 부근에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반등을 기대하고 잡아볼 수가 있고, 역시나 이제 손절가나 이런 부분들은 이전 저점에 잡아놓고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어가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NFT 관련주들 한번 낙폭 과대 쌍바닥 21선 올라간 종목들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번 주에 이제 일정으로는 이번 주에 게임 일정이 많아요. 이번 주 웹젠의 뮤 오리진 3가 23일 날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웹젠이 또 한번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덩달아서 넥슨의 이제 프로젝트 D라고 해서 이 부분에 따른 어떤 두 번째 온라인 쇼케이스도 열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이런 게임 일정으로 인한 게임주 쪽으로의 순환매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뮤 오리진 3 23일날 출시하는 웹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쪽도 낙폭 과대 쌍바닥을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21선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신작 출시 23일날 뮤 오리진 3를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의해서 한 번 정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관점에서 웹젠도 한번 일정상으로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손절가는 이전 저점에 잡아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매수 시점은 21선 위에서 지지받을 때 타점을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웹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게임주 쪽에서 조금 더 이제 하나 더 챙겨본다면 카카오 게임즈 보시면 됩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게임주 쪽이 뭐 그렇게 아직 자리가 좋은 게 많이는 없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카카오 게임즈 자리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쪽도 역시나 고점 대비 40% 가까이 빠진 낙폭 과대 종목이고, 쌍바닥 찍고 지금 21선 위에 올라가서 지지를 계속해서 받아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게임주 쪽으로 한번 순환매 찾아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카카오 게임즈도 한번 정도 강하게 치고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순환매장에서 이전 저점에 역시나 손절가 잡고 21선 위에서 지지받을 때 한번 매수 타점 반등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NFT 이슈가 22일 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NFT 관련주 또는 게임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메타버스 이슈도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한번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차트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불안정한 종목들이 좀 많아서 메타버스는 좀 더 안정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한번 또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마감 시황 함께 살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